해방 원정대 1, 2기를 수강한 분들의 후기 중 일부입니다.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지만 글쓰기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쓰기를 좀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느리고 깊은 글쓰기라는 제목이 마음에 들어 선택했지만 처음에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을 수강하면서 왜 느리고 깊은 글쓰기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느리고 깊은 글쓰기 강의는 처음 글을 쓰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나 전문적으로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모두 다 필요한 강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글쓰기를 잘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글쓰기의 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책과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논리 정연하게 정리한 자료에 놀랐습니다. 유명 작가들의 책을 소개해주고 작가들이 어떻게 글쓰기에 접근하고 글을 쓰는지에 대해 배우면서 좀 더 진지하게 글쓰기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좀 느리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글쓰기의 접근법이구나 감탄하면서 매일 꾸준히 글쓰기 훈련이 꼭 필요함도 강조하셨습니다. 첨삭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첨삭 방법과 다른 접근으로 첨삭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 더 감탄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늘 침착하고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편안하게 강의를 이끌어주고 부담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단점이라면 너무 열정적인 나머지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글쓰기의 요령이나 잘 쓰는 방법, 스킬을 배우는 것보다 더 깊은 강의를 듣게 되어 좋았습니다. 강의를 들을수록 얕은 글쓰기가 아니라 깊은 글쓰기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진심을 다해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쓰기 수업을 넘어 인사이트가 넘치는 수업이었습니다. 여러 책들을 읽고 요약, 편집해서 전달해 주셔서 여러 지혜를 배우고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가지 수업 듣기 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내가 글쓰기 기술을 배우고 싶은 것인지 내용을 배우고 싶은 것인지입니다. 이 수업은 기술과 방법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용과 인사이트 전달만으로 만족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 점만 참고하신다면 정말 좋은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낌없이 자료 주시고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글쓰기에 관한 원리와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해 주셨고요. 실제로 1시간의 강의에는 글쓰기 책 70여 권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즉 강의에 1시간씩 참여할 때마다 100만 원의 도서 구입비와 300시간의 독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쓰기 수업을 하게 된 이유. 그렇다면 저는 왜 글쓰기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그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저는 논문을 쓰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는 분명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 자신이 경험을 통해 체득한 논문 작성에 관한 지혜와 통찰력을 저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통해 배운 이론이 아니라 몸을 통해 배운 경험이었기 때문이지요. 순류와 역류. 무언가를 배우거나 깨닫는 과정에는 크게 순류와 역류라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순류가 이론에서 시작해서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역류는 실제 경험에서 시작한 후 나중에 이론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과정 가운데 제가 글쓰기를 배운 과정은 역류에 가까웠죠. 저는 이론적인 토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경험에만 의존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는 시와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무작정 글을 써 내려갔고 고등학생이 된 이후부터 대학교와 대학원을 거치는 동안에는 관심사가 철학 분야로 옮겨가면서 논리적인 글을 쓰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역시나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글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경험의 중요성. 왜 그랬을까요? 경험을 중시했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맹신했다는 말이보다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이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충분한 경험을 쌓기만 하면 그런 경험만으로도 질은 저절로 향상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경험이란 멍청이들이라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학교다. 미국 저술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 꽤나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십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약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석사 학위 논문이 우수 논문에 선정되었고 박사 과정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소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죠.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금과 장소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판하지는 않았지만 단행본 수십 권에 달하는 초고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올해 서너 권의 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물론 경험은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학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독일 속담에 경험은 비싼 학교지만 바보들은 다른 학교에는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바로 그런 바보들 중에 하나였던 셈이죠. 경험이 없는 이론이 지적 유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론이 없는 경험이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론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탓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고 그 결과 저는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이론의 중요성과 그 한계. 좋은 이론만큼 실용적인 것은 없다. 심리학자 커트 루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경험만으로는 지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론 기반 연구를 통해 통찰력이 풍부하면서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창출하는 데 힘써야 하는 거죠. 물론 경험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이론은 한낱 잡담에 불과합니다. 고정된 이론의 틀 속에 맞추기에 현실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해서 막상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보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경험과 이론의 연결과 통합. 그렇다면 이론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험은 어떨까요? 그 역시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론이 없는 경험은 맹목적이고 경험이 없는 이론은 지적 유의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이론과 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비로소 제대로 된 무언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해밍웨이는 위대한 소설가이기도 했지만 글쓰기 이론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고해 겐잡으로 역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만큼 뛰어난 문장가였지만 학자처럼 평생에 걸쳐 글쓰기 이론과 문체를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과 경험은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각각 분리된 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가리켜 이론과 경험 사이의 터널을 뚫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방 원정대에서는 글쓰기 이론과 작가의 실제 경험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방 원정대 3기에서 진행하는 강의는 어떻게 하면 작가의 경험과 글쓰기 이론을 연결하고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십수년간 글을 써온 경험이 500권이 넘는 글쓰기 책을 읽고 연구한 이론적 토대가 그리고 경험과 이론을 연결하고 통합하려는 시도가 창작자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통찰력, 영감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화수는 돈을 남깁니다. 중수는 이름을 남기죠. 그러나 고수는 사람을 남깁니다. 저와 제 동료가 밈을 설립한 이유는 그리고 해방 원정대를 통해 글쓰기 교육을 시작한 이유는 인간 해방이라는 철학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그리고 마음이 창작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자유를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신 1시간의 강의에는 글쓰기 책 70여 권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강의에 1시간씩 참여할 때마다 100만원의 도서 구입비와 300시간의 독서 시간 그리고 독서에 쓰여질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해방 원정대 3기 이 흥미로운 여정에 참여해 놀라운 경험을 해보십시오.